예,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박근주 전문가입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전 세계 증시에다가 두 가지의 큰 어떤 이슈를 주면서 어찌 본다면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이제 트럼프한테 억눌리는, 트럼프가 어떤 주도권을 쥐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호무역이고요. 자, 두 번째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경론자, 초강경론자로만 임명을 하면서 5월 말 때 미국과 북한의 이제 정상회담, 거기서 만약에 이제 안 되면 뭐 북한하고 미국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 공포심을 줬던 두 가지의 공포를 줬던 주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트럼프는 철저한 사업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거의 청교도적으로, 물론 이제 여자 스캔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금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교도보다 더 심한 그런 자기절제를 하는 그런 사업가 기질이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트럼프의 철저한 계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현재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보다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리 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이슈가 가장 큰 핫 이슈가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지점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매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 지점 매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첫날 요날 그때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를 맞았었는데, 그때 그 하한가에서도 매도를 드렸고, 다음날 요 자리에서도 매도 신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격도입니다. 자, 이격도. 어디에서 이격도가 되느냐? 월봉 20개월 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0개월 선 이 가격이 지금 5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그 20개월 선 부분에서 무려 11배가 올랐거든요. 64,600까지 올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른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여기 지점만 하더라도 지금 4만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자, 따라서 이렇게 이격도가 큰 상태에서 뭡니까? 여기서 어떤 그때 찌라시가 나왔었는데, 여기 대량 거래 때 어떤 찌라시가 나왔습니까? 도중에 뭐 회사에서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찌라시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설거지예요. 설거지. 이건 이 고난도의 뭡니까? 기법이 되겠죠. 자기 세력들이 여기서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자기들이 이제 빠져나오기 위한 그런 찌라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찌라시가 돌면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계속 사고팔고 끌어올렸던 이 전형적 옛날 루보 같은 그런 기법이 되겠는데, 뭐 그걸 떠나서 가장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에서 우리가 피해를 안 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해 주세요. 월봉 20개월 선 5,000원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2배만 오르더라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10배 오른 상태거든요.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이게 가장, 이 주가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세력들의 매집의 근거지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세력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은 팔고 나올 거 아닙니까? 건수만 터지면은. 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이격도입니다. 자, 이격도를 철저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격도만 조심하면 약간 뭐 손해 보더라도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 투자라는 것은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일단은 손실이나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투자라는 건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0.1초 만에 손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투자라는 이 주식에서 특히 내가 적게 손해보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이격도. 자, 요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즉, 월봉 20개월 선에서 2배, 아니 2배가 아니라 50배만 오르더라도 절대 쳐다보서는 안 된다. 그런 확고부동한 원칙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또 대표적으로 또 차바이오텍도 그런 것이 되겠죠. 차바이오텍도 월봉 20개월 선, 월봉 20개월 선 14,000원에서 2배 올랐죠. 그러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가격을 넘어서면은 뭐 아니면 50%는 지점에서 절대 넘어서면 나는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확고부동한 원칙을 세웠다면 감히 이런 데서 건들진 않았겠죠. 자, 다시 한번 새롭게 그런 원칙, 특히 월봉에서 20개월 선. 자, 그거는 왜 정했습니까? 지금 우리 전체 대세 상승기예요, 지금. 코스닥도 대세 상승기죠. 자, 그렇죠. 대상승기에서 월봉 20개월 선 그 지점에서 정하더라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좀 살펴봤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폭락장에서 남아토건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쳤어요. 남아토건. 자, 남아토건 상한가를 쳤는데 거의 뭐 30분도 안 돼가지고 상한가를 말았을걸요? 아, 30분은 됐네요. 그 오전 10시 반경에 뭐 5분 그래프로 보면은 오전 그 10시 10분경에 상한가를 말았어요. 그 폭락장에서. 자, 이게 남아토건이 왜 올랐습니까? 남아토건이 이게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폭락장에서 왜 남아토건이 올랐는가? 바로 그겁니다. 현재 지금 5월 말에 그 이제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중요한 게 5월 말에 북한하고 미국이 수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평화체제라는 그런 것만 그것을 기대를 한, 그렇게 되면 과거에 독일하고 소독이 그 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른 게 토건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자, 따라서 그런 기대감으로 남아토건이 오르지 않았는가, 이거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게 올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라고 올랐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추정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제가 특징주로 올린 이유는 왜 그러냐?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남아토건을 특징주로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가 움켜쥐고 있는 두 개 이슈. 자, 보호무역이 과연 신문에서 말한 것처럼 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는 거냐? 자, 저는 간단히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데이터만 가지고, 이건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요 무렵 1930년도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은 관세를 52.5%를 매겼습니다.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자, 52.5%. 만원짜리, 우리나라에서 만원짜리 수출하면은 15,000원에 미국에서, 15,000원 넘겨서 미국에서는 팔린다 이 말이죠. 미국 소비자들도 손해고, 우리나라는 수출 안 되고 손해고, 전부 다 막 그렇게 된다면 무역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자, 그렇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지금은 뭐냐? 자, 지금은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미국이 중국만 겨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호주, 유럽, 여기는 동맹을 하고 있어요. 미국,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그러면 중국이 다른 나라 국가들한테 어떤 무역 형태를 취했습니까? 자, 중국으로 미국, 유럽 이런 국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팔아먹었나요? 관세를 25%를 매겼습니다. 중국이. 그 다음 또 하나는 중국 와서 법인을 세우면은 합작법인을 세워야 돼요. 지분을 50%는 중국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최첨단 기술을 다 빼먹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에다 법인을 세우면, 자, 미국 기업들이 지분을 50%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중국이 세웠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뭐 억울하면서도 했어요. 왜? 중국이란 시장이 14조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중국으로 수출했을 때 25% 관세를 매겼답니다. 이거는 제가 언론 기사를 데이터를 가지고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중국 기업들은 5%밖에 관세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행을 정상화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미국에서는 약 54조 원어치를 하겠다. 금액을 일괄 정해가지고. 그렇지만 품목은 이제 기업들의 앙케이트를 조사해가지고 15일 정도 조사하겠다. 어찌 보면 유예를 둔 거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중국은 자, 3억 달러치를 3억 달러치면 중국이 미국에다 수출한 금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연간 그 흑자만 하더라도 5천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나온다는데 전 세계 모든 미국한테 대미 흑자의 절반 이상인데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수출한 금액 그게 수출한 금액이면은 뭐 2조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 2조 달러에 3억 달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저 미국이 중국한테 수출한 금액이 3억 달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일단은 타진을 했는데 이제 미국 그 중국 상무부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렇게 맞대응을 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기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어요. 자, 이게 대공황 나오는 것처럼 이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대공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자, 대공황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폭락을 하겠죠. 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자, 물가가 폭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가 침체가 온다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앞으로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번에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2020년까지, 자, 2018년에는 3, 4회, 2019년에는 3회, 그래가지고 2020년 2회 해가지고 지금 1.5% 올린 것을 3.25%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는 스케줄이 나왔어요. 자, 대공황이 일어난다는데 이 짓을 합니까? 그 연준은 어찌 보면은 훨씬 더 계산된 행동을 할 텐데 미국 중앙은행에서 또 한 가지. 자, 이래가지고 그 경제 대공황이 온다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석유값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라는 것은 모든 경기 흐름의 이 합동체거든요. 합동체입니다. 자, 합동체인데 석유값은 금요일 날 급등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부분에서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불구하고 유가는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미국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면은 이제 세계 기축통화가 가장 귀하겠죠. 미국 돈이 제일 귀하다 이 말입니다. 미국 돈이. 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달러가 없으면 뭡니까? 그냥 흑자 도산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2008년을 보면은 미국이 금융위기를 일으켰는데 불구하고 달러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달러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왜? 금융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돈을 삼성전자가 아무리 갖고 있어봐야 필요 없어요.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삼성전자가 결제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제화폐 결제. 네. 그래서 정말로 미국발 이번에 트럼프의 그걸 무역 보복으로 인해가지고 위기가 온다면 달러화가 폭등을 했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위쪽으로. 근데 유감스럽게도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거든요. 자, 유가는 오르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유가가 지금 100달러가 아니라 50, 60달러예요. 이게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뭡니까?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비싸다. 이런 현상도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세계 경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미국 연준에서 이거는 이제 과거의 통계입니다. 자, 미국 연준 이제 요건데 1980년대부터 보면은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기 때 우리나라는 대세 상승기. 당연히 세계 경기 좋죠. 요때. 그다음에 또 98년, 99년, 2000년 초. 자, 그다음에 또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들어오면은 여기 오셨습니다. 여기. 자, 여기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기 때 그때 종합지수가
70에서 1030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 미국이 급락 인상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2004년 7월 달부터 2006년까지 금리 인상, 엄청나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1%에서 5%까지 내리 수직으로. 거기서도 또 우리나라 증시가 폭등했거든요. 석유값도 올랐고요. 자, 미국이 금리가 폭락하니까 세계 경기 대공황. 자, 그랬던 미국 금리를 이제 언제까지? 2020년까지 3.25로 올린답니다. 지금은 1.5거든요. 중간 정도. 여기 중간 정도 왔을 때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폭등했어요. 자, 여기 고점에 오면은 조심해야 되지만 금리를. 따라서 지금 현재 대공황이 와가지고 정말로 그게 경기 침체로 간다.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되죠. 금리 내리면 세계 증시 대폭락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물가. 자, 물가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TV, 이거 한 대가 100만원짜리를 200만원으로 올리는 게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물가가 올라가면은 가장 중산층이 제일로 반발이 심하겠죠. 정부한테. 너희들 정치 똑바로 해라고. 왜? 나 보험급은 200만원에서 여기서 거의 고정적으로 몇 년 움직이는데 물가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TV를 2대를 살 수 있었는데 한 대밖에 못 사니까. 그러면 내 수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치하는 그 대통령한테 가만히 있겠어요. 표로 승부해버리지. 따라서 이거를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여기서 두 가지 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요. 자, 물가가 오른다. 당연히 실적이 올라가겠죠. 아니, TV 한 대를 요렇게 파는 거, 요게 파는 건 차이가 크잖아요. 따라서 실적이 올라간다.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한다. 자,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면 또 금융시장에서는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을 팔고 주식이 올라가는 주식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다. 이게 요거를 가장 근본적으로 만드는 게 미국 금리 인상입니다. 자, 미국 금리를 인상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하고 금리가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2005년에 9월 달에 됐거든요. 8월 달에. 그 뒤로 우리나라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미국이 금리 인상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미국 금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중자금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시중자금은 채권을 팔고 주식으로 이동하죠. 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또 기업들 실적은 좋으니까. 자,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따라서 지금 트럼프가 정말로 무역 보복을 해가지고 세계 경기가 침체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석유값이 폭락이 와야 돼요.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금리를 인하를 하면 왜? 금리를 인하를 해야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러면은 증시는 대폭락이 옵니다.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그때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 가격은 떨어지죠. 왜? 물가가 떨어지면 TV가 100만원짜리가 50만원으로 떨어지니까. 물가가 떨어진다는 말은 TV 100만원짜리가 50만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실적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주가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자, 그렇지만 이번에 미국이 트럼프가 무역 보복을 한 데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어떻더라? 유가는 가장 중요한데 유가는 올해 올랐다. 근데 유가가 지금 예전에 스태그플레이션 유발할 정도로 요 정도로 고유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리고 참고로 미국의 로키 산맥에 앞으로 300년을 쓸 수 있는 지금 중동과 중국 세계의 모든 석유를 합한 석유보다 지금 셰일가스가 로키 산맥에 묻혔답니다. 300년, 천연가스는 한 200년 쓸 것일. 여러분, 미국은 앞으로 계속 따라서 미국이 이제 중동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아시아로 온 겁니다. 왜? 지금 중국은요, 중국이 지금 우리 그 통계를 하면 중국이 미국의 GDP, 여기를 100이라 했을 때 중국의 GDP가 2017년에 61%까지 쫓아왔습니다. 자, 근데 미국은 자기 GDP의 70%까지 쫓아오면 죽여버려요. 일본이 예전에 그래요. 일본이 1980년대에. 따라서 이제는 미국의 최고의 적은 누굽니까? 중국이죠. 자, 따라서 이러한 지정학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요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금 미국의 최고의 적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을 바다로 못 빠져나가게. 여기서 마지막 목줄이 북한이죠.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엄청난 석유 자원 때문에 굳이요 중동까지 이제는 석유 때문에 중동을 탐낼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중국을 견제를 하는 게 가장 최고의 정책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어찌 보면은 이해타산을 될 수가 있다. 김정은의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체제 보장입니다. 자기 죽을 때까지 계속 왕노릇 하는 거죠. 나만 죽이지 말아라. 자, 대신에 베트남처럼 해주라. 베트남이 중국하고 처음에는 월맹이 미국하고 갔을 때는 중국하고는 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왼수지간이죠. 자, 베트남은 중국의 똥꾸녕. 급소죠, 급소. 근데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정은이가 베트남의 모델처럼 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5월 달이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 3월 말이기 때문에 5월 말이니까 시간이 2달 남았는데, 지금은 우리 보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의심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 그러나 이게 만약에 5월 달 되면 진도가 틀려질 겁니다. 진도가. 자, 사람들의 인식이 틀려져요. 그러면은 주가가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 코리안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자,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어때요? 우리나라 종합지수 시황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석이 너무 많다. 자, 우리 대북 관련주, 대북 경제협력주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여러분들 달러화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건데, 이거를 달러화로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이거를 달러화로 보면 좀 틀려집니다. 자, 종합지수를 달러화로 이렇게 보시면 좀 틀려져요. 자, 달러화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하고 여기 18년 고점, 자, 여기는 10년이지 않습니까? 자, 10년 고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2006년 5월 달에 다시 한 밑으로 뺐어요. 여기서 비슷합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뺐느냐? 자, 어디까지 뺐냐면 60주선 근처까지 뺐어요. 자, 보시면은 요것을 원화로 보시면은 지금 60주선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는 60주선까지 지금 뺐죠. 그러면서 7주 동안. 자,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종목 한번 추천할 수 있겠죠. 코덱스 레버리지. 자, 코덱스 레버리지가 다음 주 60주선까지 내려온다면, 그럼 60주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5,900원. 15,900원 깨면 더 좋죠.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 자, 요까지. 여기 살짝 60주 깨가지고 15,600원, 700원 오면 좋죠.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폭락했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서 개발하게 해가지고 여기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봉상에서 개발하게 해가지고 요 정도 15,600원 정도면 좋죠. 그러면 4% 떨어져서 출발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코덱스 레버리지의 바닥은 누가 만듭니까? 개인들, 기관, 외국인 누가 만들죠? 여기서 가장 많이 팔아제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누가 팔았죠? 기관이 제일 많이 팔았어요.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세요. 거래량 터졌죠? 자, 여기서 거래량 터졌어. 거래량이. 기관들이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도, 자, 기관들이 여기서 집어 던질 때, 여기서도 집어 던졌어요. 500만 이상 던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지점이 바닥이에요, 바닥.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통계에 의한다면, 코스닥 레버리지. 따라서,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미국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에 15,700원 내려오면 땡큐. 공포에 집어먹지 말고 땡큐. 자, 왜 그럴까요? 자, 주봉상 60주선을 딱 찍어주잖아요, 여기서. 자, 찍어주고, 그러면 여기서 음양, 양, 삼중 바닥.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60주보다 살짝 위에 있죠. 그러면 이게 2006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60주까지 확 더 뺐어요, 지금보다. 확 밀어버렸어. 야, 60주까지 확. 그때는 뭐 종지수를 1467에서 1200까지 거의 20% 이상 뺐거든요. 그래가지고 60주까지 뺐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서 7주 정도 하고 나서 계속 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 그래서 60주 지지선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자,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2010년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60주선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와요. 각도를 해줘가지고. 그러면, 자, 여기서 20주, 5주, 옥동자죠. 60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옥동자 2번, 옥동자 3번. 60주하고 붙으면서 60주가 올라오니까 거기를 살짝 깨고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중권주가 지금 요 자리야. 자, 여기 옥동자 1번, 옥동자 2번, 옥동자 3번. 우리 중권주 지금 봐봐요. 저 중권주가 지난주 뭐 지수 빠지니까 급락이 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중권주를 보면은 여기서 옥동자 1번, 2번. 자, 그러면서 20과 60이 좁혀주면서 다시 한번 옥동자를 만들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폭락할 것 같지? No! 그렇지 않더란 통계가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있어요. 저는 지금 다른 뉴스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뉴스, 지금 뭐 뉴스가 뭐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좋은 게 어디가 있어? 전부 다 내일 모레면 대공황에 나온다 그러고 난리가 아닌데. 뭐 트럼프는 볼튼 임명해가지고 그 뭐죠? 북한을 뭐 만약 허락 안 하면 막 때려 부순다는데. 그렇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프를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프가 맹그러졌어요, 지금. 예, 옥동자 3바닥. 자, 그러면서, 여기서 빼면서, 여기서 빼면서, 이제 한 가지 뭐가 나오느냐면, 자, 여기서 빼면서, 자, 우리 기법상으로 본다면은, 자, 기법상 본다면은, 1, 2, 3, 4, 5 하면서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가격이 빠졌는데, 자, 1번, 2번 가격이 빠지거든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보나마나 여기 빠져서 출발할 테니까. 가격은 1번에서 2번 떨어졌는데, 지표값이 올라가요. 요게 제가 여기서 미국 그 S&P 500을 맞췄던 기법인데,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 기법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뭐 무섭죠. 그러나, 지금 주봉에서는 옥동자 패턴이 견조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중권주 실적이 좋습니다. 뭐 중권주 지금 뭐 알다시피 요거는 뭐 공개된 자료입니다. 우리 중권사 찾아보면 다 있어요. 공개된 자료인데 지금 뭐 거래대금이 이렇게 좋아서 좋다 그러지 또 지금 현재 보면은 1분기 때 최고로 중권주가 실적이 좋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다 언론에서 공개된 자료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 실적 발표가 4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종목 이제 미래에셋 대우증권. 자, 미래에셋 대우증권 들어가 가지고 지금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이런 종목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번에 그 감사 의견 때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못 받은 종목들은 뭐 차바이오 때 그렇게 좋다던 종목이 점 한가를 맞은 데거나 험악했거든요. 자, 근데 미래에셋 대우는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도 지금 여기서 쌍바닥을 뭐 다음 주 월요일 얘기를 깨면 더 좋고 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니까. 자,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증권 여전히 매수 관점을 유지한다. 자, 그리고 삼성증권. 자, 삼성증권도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기서 그러면 치고 올라가면 급등이 나올 수 있죠. 왜? 여기서 매집했기 때문에.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요 가격을 깨가지고 출발하면 더 좋다. 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뒷받침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옥동자도 완성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증권업종도 옥동자가 완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미래에셋 대우증권, 그 다음에 삼성증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AS 차원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증권주를 여기서 공략하지 않고 코스닥을 공략했다. 그렇다면 더 아주 심한 그런 그 뭡니까 손해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또 그리고 특히 이제 직장생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내가 저축을 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대북 관련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관련주. 자, 대북 관련주들이 지금 이 남강토건이라는 종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자, 지금 왜 올라가는가 구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자, 주가는 그렇게 하면 더 올라갑니다. 단 추정으로 이게 지금 그 남북한이 화해가 되면은 토목공사가 일어나니까 올라가는다 이렇게 추정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남강토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 여기서 지금 2배가 더 올랐잖아요. 이거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이거는 건드려서는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건드립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대북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 대폭락기에도 이렇게 뻗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테마의 주도는 뭐다? 대북 경제 협력이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방에서도 지금 대북 경제 협력 관련주를 5월 중순까지, 5월 말까지는 끌고 갈 필요 없고 5월 중순까지, 그 전에라도 시세가 만약에 크게 나오면 파는 것이고, 그래서 5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석유값 관계, 석유값하고 미국 금리 인상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기 때 우리는 대세 상승기였다. 그리고 왜 그런 게 대세 상승기로 연결이 되는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종합지수를 이거를 달러로 보면은 걱정되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과거에 2006년의 경우를 내다 본다면 여기서 18년 동안 박스권을 뚫고, 자, 여기서 60주선까지 누르고 다시 올라갔다는 그 자리. 따라서 여기서도 60주까지 눌렀기 때문에 이제 조정은 끝나가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히려 매수 포지션을 채는 것 같다. 일단은 제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 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15,700원. 거기가 기회 안 준다면 15,900원 정도도 한번 매수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중권주에 대한 견해는 좋다. 왜 그렇습니까? 월봉에서 이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월봉 20개월 선에서 이격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 전체적으로 트럼프 때문에 한 방 얻어맞아가지고 외롭습니다. 좀 괴롭다 하더라도 견디면은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우리 주식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건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견디었을 때 그 손해보다 나중에 더 크게 이익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추천한 종목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식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100%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미수 투자나 그리고 신용 투자, 주식담보대출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안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